마음의 등불을 밝힌 도깨비.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선비가 깊은 산속에서 만난 것은 무시무시한 도깨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깨비에겐 남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는데요. 마음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존재가 서로를 구원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조선시대 야담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전설을 통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마음의 등불이란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선비와 도깨비의 첫 만남. 조선 중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가던 선비 김문수는 지름길을 택했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넘어갔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어찌 일이 된 것인가. 분명 이 길이 맞다고 했는데. 문수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빽빽한 소나무들 사이로 달빛만이 어스름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배고픔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기 집이 있구나. 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빛은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둥둥 떠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헤헤. 오랜만에 손님이 오는구나. 갑자기 나무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장정보다도 훨씬 크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으며 입가에는 긴 송곳니가 삐져나온 도깨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아기보다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산 깊숙한 곳에서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도깨비님, 저는 그저 길을 잃고 헤매던 과객일 뿐입니다.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문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중한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깨비는 문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에 또 무서워하는구나. 모두들 나만 보면 도망가기 바쁘지. 선비 나으리 걱정 마시오. 나는 사람을 해치는 도깨비가 아니라오. 오히려. 도깨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수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며 도깨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깨비의 표정에는 장난기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거대한 몸집에 비해 어딘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 껍이라고 하오. 이미 100년 넘게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선비 나으리는 어찌 이런 깊은 산중까지 오게 되었소? 껍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수는 도깨비의 진실한 태도에 조금씩 경계심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문수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름길을 택했다가 이렇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문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소이다. 과거 시험이라. 껍이의 눈에 무언가 그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시험은 잘 보셨는지요? 도깨비가 과거 시험을 묻는 것이 이상했지만 문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껍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문수가 놀라는 사이 허공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맛있어 보이는 떡이 나타났습니다. 추운데 이것이나 드시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오. 이 산길은 밤에는 위험하니까 말이오. 도깨비의 슬픈 과거와 외로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문수는 도깨비 껍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자 껍이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껍이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혼자 지내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깨비의 눈빛에서 오랜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껍이는 한참 동안 모닥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옛날엔 사람이었다오. 선비 나으리. 이름도 껍이가 아니라 박학문이었지요. 그것도 나으리처럼 과거 시험을 꿈꾸던 선비였소. 문수는 깜짝 놀라며 껍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00여 년 전의 일이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글 공부의 뜻이 있어 밤낮으로 책만 읽었소. 부모님은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지만 나는 오직 과거 급제만을 꿈꾸며 공부에만 매달렸지요. 꺼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소. 부모님께서는 품삯을 모아 여비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나는 그 마음을 몰랐지요. 오직 내 출세만 생각했으니까 말이오. 꺼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소. 자신만만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소.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나이 40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소. 문수는 꺼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자신도 과거 시험의 부담감과 압박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완고해졌소.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부모님이 병드셔도 간병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으며 오직 공부만 했지요. 그러다가 꺼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모님께서 연이어 돌아가셨소.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지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효한 아들이었는지를.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은 학문아, 너무 자신만 생각하지 말거라.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였소. 문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과거 급제에만 매달려 가족들의 마음을 소홀히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여인 후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소. 그래서 이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요. 아마도 내 마음속 자책감과 후회가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것 같소. 꺼비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소.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내 마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기적이고 추악했던 내 마음 말이오. 하지만 이 산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소. 작은 동물들을 돌보고 길 잃은 나그네들을 도우며 살아왔지요. 그것이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소. 문수는 꺼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무서운 도깨비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깊은 반성과 남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꺼비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을 돕는 삶을 사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오, 선비 나으리. 나는 아직도 외롭고 쓸쓸하오. 100년 넘게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은 사람들과 정답게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가 많소.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꺼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의 마음속 상처와 두 존재의 공감. 모닥불이 점점 작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문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꺼비의 진솔한 고백을 들은 후 그도 마음을 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꺼비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 역시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꺼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수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를 취했습니다. 100년 만에 만난 진솔한 대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 왔습니다.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이 벌써 5번째 도전입니다. 문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온 가족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아버님은 조상님께 제사까지 지내시며 저의 합격을 빌어주시지요. 하지만 결과는 늘 낙방 가족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꺼비는 자신의 과거와 겹치는 문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오, 선비 나으리. 더 괴로운 것은 저 자신조차 이제는 과거 급제가 정말 제 꿈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원해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문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험에도 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그래서인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꺼비는 문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선비 나으리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나으리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오. 적어도 가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소?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가족들께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문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 나으리, 혹시 가족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 꺼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제가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는 것이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꺼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출세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이오.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려 보시오.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하오. 문수는 꺼비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결과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과거 급제든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남을 돕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소? 나처럼 오직 내 출세만 생각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모닥불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명은 과거의 후회로 괴로워하는 도깨비, 또 한 명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선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꺼비님, 저는 오늘 밤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요. 문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오 선비 나으리. 100년 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을 만났으니 말이오. 꺼비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와 함께 문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꺼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차와 산나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밤새 나눈 진솔한 대화 덕분인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꺼비님,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문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차를 받아들였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나야말로 오랜만에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게 되어 기쁘다오. 꺼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꺼비의 무서운 외모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비 나으리, 급하게 돌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소? 어차피 과거 시험 결과는 보름 후에나 발표될 텐데 말이오. 꺼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가 봐야 또다시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해야 했고 결과 발표까지의 긴 기다림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며칠 더 이곳에서 지내봐도 될까요? 물론이오. 이런 좋은 벗을 만났는데 하루 만에 헤어질 수는 없지 않소? 꺼비는 정말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문수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꺼비는 산속의 모든 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물이 약이 되는지, 어떤 열매가 맛있는지,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읽는지. 책으로만 배워온 문수에게는 신선한 학문이었습니다. 이 산딸기는 기침에 좋고 저 도라지는 목소리를 맑게 해준다오. 선비 나으리처럼 글을 읽는 분에게는 특히 좋지요. 꺼비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수도 꺼비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꺼비님도 예전에 공부를 하셨으니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글자는 친구 버자입니다. 사람 인변의 반반을 써서 내 반쪽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지요. 벗이라 참 아름다운 말이오. 꺼비는 나뭇가지로 땅의 글자를 써보며 감격해했습니다. 내게도 이런 벗이 생길 줄은 몰랐소. 오후에는 함께 산을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꺼비는 100년 동안 이 산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를 도운 이야기, 다친 동물을 치료해준 이야기, 때로는 벌목꾼들로부터 나무들을 보호한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선행을 쌓으셨군요. 부모님께서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수의 말에 꺼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계곡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수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꺼비에게 들려주었고, 꺼비는 자연에서 깨달은 지혜를 문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책에서는 수신제 같이 국평천하라고 하지요.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바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문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수신이 아닐까 하오. 꺼비가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닦는 건 말이오.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100년이나 걸렸지만 선비 나으리는 아직 젊으니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오. 꺼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세만 생각했지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수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도깨비의 모습도 이제는 친근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안을 느꼈고, 꺼비는 100년의 외로움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문수는 꺼비에게 물었습니다. 꺼비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덕을 쌓으셨는데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계셔야 하는 건가요? 꺼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만한 존재가 될 때까지가 아닐까 싶소. 하지만 선비 나으리를 만나고 보니 그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소.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친구로 여겨주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은 기분이니까 말이오. 이별의 순간과 약속.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수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한 외침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꺼비님, 저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꺼비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별의 시간이 되니 참 섭섭하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비 나으리가 가족들께 돌아가셔야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도련님, 혹시 괴상한 것들에게 해를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심부름꾼이 가까이 다가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수는 꺼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괴상한 것이라니요. 이 산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꺼비는 문수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선비 나으리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다니. 정말입니다, 꺼비님. 이 며칠 동안 저는 어떤 스승에게서도 배우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계곡가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꺼비님, 제가 과거에 급제하든 못하든 앞으로는 남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꺼비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문수가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오. 과거 급제는 그저 그 뜻을 펼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요. 급제를 하시든 못하시든 선비 나으리라면 분명 훌륭한 일들을 해내실 것이오. 꺼비도 문수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꺼비님, 저 혼자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꺼비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꺼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선비 나으리. 나는 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엔 아직 부족하오.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소. 문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붓과 벼루를 꺼내어 작은 나무판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꺼비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법과 함께라면 천리 길도 가깝다는 뜻의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세요.
문수는 자신이 아끼던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논어 중에서 우정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필사한 것입니다. 외로우실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꺼비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 나으리 이런 귀한 선물을 어떻게. 나도 나으리께 드릴 것이 있어. 꺼비는 손을 흔들어 아름다운 옥굿을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등불이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이것을 꺼내 보시오. 그러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시오. 꺼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꺼비님, 저는 절대 꺼비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문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약속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떠나셔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벗어나야 합니다. 심부름꾼이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도깨비라는 다른 존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나의 벗이여. 꺼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의 스승님. 문수도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문수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꺼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우정의 지속. 한 달 후 문수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꺼비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벼슬을 하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의 뜻이 있어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문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길이구나. 내가 그런 뜻을 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격려했습니다. 문수는 부임 전에 약속대로 꺼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깨비 꺼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보다 키도 작아지고 무서운 인상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꺼비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문수가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선비 나으리. 아니 이제는 김대감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급제를 축하드리오. 꺼비도 환한 미소로 문수를 맞았습니다. 무슨 대감님이십니까? 저는 여전히 꺼비님의 번문수입니다. 문수는 겸손하게 답하며 꺼비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도 잘 모르겠소. 선비 나으리를 만난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마도 진정한 친구를 만나 마음의 짐이 덜어진 덕분인 것 같소. 꺼비는 기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으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선행을 쌓았소. 길 잃은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나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떡까지 가져다 주시더군요. 문수는 꺼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꺼비님.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앞으로 고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꺼비님, 혹시 저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꺼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말이오. 하지만 내 모습이 아직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합니다. 겉모습보다는 진심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꺼비님만큼 자연과 삶의 지혜를 아는 분은 없습니다. 문수가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때 마침 산 아래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꺼비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꺼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꺼비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길을 잃었어요. 아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꺼비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꺼비의 큰 손을 꼭 잡고 따라갔습니다. 문수는 이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꺼비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후 아이의 부모들이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그들은 꺼비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두 친구는 다시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선비 나으리의 제안 정말 진심인가요? 꺼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꺼비님 같은 분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꺼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소 나도 한번 시도해보겠소. 비록 이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로부터 몇 달 후 문수와 꺼비가 함께 운영하는 서당은 인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문수는 글을 가르치고 꺼비는 자연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꺼비의 모습에 놀라던 아이들도 이제는 꺼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꺼비의 모습이 점점 더 사람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통해 마음의 짐이 덜어질수록 그의 외모도 변화해 갔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꺼비와 문수는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꺼비님, 이제 정말 완전히 사람이 되셨네요. 문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비 나으리 덕분이요. 아니 이제는 진정한 벗이라고 불러야겠소. 나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소중한 벗 말이요. 꺼비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그때는 서로 다른 존재였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그로써 진정한 우정에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며 진정한 친구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 그들의 우정은 평생 계속되었고 그들이 가르친 많은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의 등불이 되어 전해져 갔습니다. 오늘 마음의 등불을 밝힌 도깨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은 달라도 마음으로 통하는 진정한 우정,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아름다운 인연을 그린 감동적인 조선시대 전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지만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이면 충분히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과 도깨비의 7일간의 철학 대화라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과 지혜로운 도깨비가 나누는 깊이 있는 철학적 대화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